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공장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 미국이 손을 잡을 경우 삼성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값이 평당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딥시크와 지원을 선보이며 항생테크의 강한 경쟁력을 입증한 중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중국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며 중학개미가 몰리고 있습니다. K방산업체들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 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공장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대만과 미국이 손을 잡을 경우 파운드리 분야의 추격자인 삼성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TSMC를 구원투수로 내세워 고전하고 있는 인텔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TSMC와의 만남에서 인텔 공장 운영권 인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TSMC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며 부활을 꿈꿨지만 실적 부진과 부채가 쌓이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 TSMC를 따라잡기 위해 3년간 투자를 이어왔던 인텔은 500억 달러의 부채가 쌓여 있고 인력 15%를 해고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파운드리 재건을 목표로 삼았던 팻 게싱어 전 최고 경영자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TSMC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과 대만의 동맹이 강해질수록 파운드리 분야의 추격자인 삼성전자엔 악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TSMC가 64.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이 9.3%, 중국 SMIC가 6%로 삼성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텔과 TSMC가 손을 잡을 경우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과 대만의 협력이 강화되면 TSMC의 일감이 몰릴 수 있고 삼성에 가는 기회가 줄어 파운드리 점유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대만 언론들은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당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996만 원. 반년 만에 4천만 원 선 밑으로 내린 겁니다. 지난해 4분기 대출 규제 여파와 연초 탄핵 국정 이슈 등으로 최근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된 영향입니다. 직방은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량이 줄자 저가 매물 위주의 거래, 고가 거래 비중 감소로 평균 매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의 1월 평균 매매 가격은 평당 7,639만 원으로 전월보다 12.6% 낮아졌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등 서초구 대표 고가단지 거래 비중이 줄며 평균 거래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추세적으로 굳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세 흐름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지역이 상존하고 있고 거래 또한 상승과 하락 거래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세적인 하락으로 봐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실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잠삼대청 등에서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고 규제가 여전한 여의도 목동을 비롯해 도봉구 등에선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딥시크와 G1을 선보이며 항생테크의 강한 경쟁력을 입증한 중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중국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중학개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난 몇 년간 랠리를 이어온 탓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미국 증시보다 모멘텀을 갖춘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AI 딥시크와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등에 업은 중국 증시가 활황을 누리면서 중학개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1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ETF 수익률 상위 10개 가운데 4개가 중국 관련 ETF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50.6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에이스 차이나 항생테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생테크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혁신 성장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30개로 구성됐는데 샤오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딥시크 등장 이후 순자산 총액이 크게 늘었는데 수익률 1위 ETF의 경우 딥시크 공개 전 283억 원에서 전일 355억 원으로 3주 만에 25%가 증가했습니다. 중국 기술주 랠리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글로벌 MSCI 차이나 ETF는 연초 이후 1조 1,700억 원이 유입되며 순자산 총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미국이 기술 경쟁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데다 관세 장벽까지 높인 상황에서도 중국 ETF의 인기가 되레 높아지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3, 4년간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데다 딥시크 공개 이후 중국 테크주를 향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구환신 정책 등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증시를 견인하는 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 기간 나스닥과 S&P 500 지수 등 미 증시에 투자하는 ETF는 순위권 안에 한 개도 들지 못했고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을 기대한 인도 ETF는 오히려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의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1.07%,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과 에이스 인도 시장 대표 빅5 그룹 액티브의 같은 기간 수익률도 각각 마이너스 8.41%, 마이너스 7.33%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K방산업체들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 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IDX 2025에 참가하는데요. 사막에서도 통하는 첨단 무기를 앞세워 오일머니 잭팟을 터뜨릴지 주목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 방산업체들이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닷새간 UAE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에 참여해 현지 맞춤형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빈틈없이 영공을 방어하는 다중 방공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과 장사정포 요격 체계 LMAD, 한국형 패트리어트 MSAM의 다기능 레이더 등을 공개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 실물과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전시합니다.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은 레이더파를 사용해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도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하늘의 방패 방공 솔루션과 더불어 유무인 복합 체계와 MRO 서비스 등 차세대 전장 종합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방공 솔루션으로는 중거리 중고도 요격 체계 천공2,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장사정포 요격 체계 LMAD,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2를 공개합니다. 미래 전장 모습인 무인전에 대비한 무인 수상정, 무인 지상 차량과 무인 항공기 등에 적용 가능한 유도무기 체계 등도 소개합니다. 현대로템은 중동 전차 시장 잡기에 나섭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실제 차량을 선보입니다. 현대차그룹에선 기아도 군 맞춤형 특수 차량을 앞세워 방산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중형 표준차 KMTB의 보닛형 베어 샤시, 소형 전술차 KLTB의 2인승 카고와 군 맞춤형 정통 픽업 타스만을 공개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선보입니다. 수리온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다목적 수송기, 다목적 무인기를 전시해 현지 고객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파워를 앞세워 오늘 장중 주당 90만 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넘어서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죠. 해외에서 새 국물라면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여운 기자입니다. 삼양식품 주가가 오늘 장중 주당 90만 원을 넘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입니다. 이날 시가총액도 6조 8,324억 원까지 오르며 아모레퍼시픽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라면업계 맞수 농심의 시총은 약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양식품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건 지난해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호실적을 낸 데다 올해 공장 증설 효과로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진 덕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영업이익 3,44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3% 성장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넘긴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미국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공격적으로 입점하면서 작년 해외 매출 비중은 77%로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K라면 열풍이 계속되자 삼양식품은 올해 밀양 2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불닭 브랜드 해외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중국의 첫 해외 공장을 지어 해외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글로벌 브랜드 맵을 런칭하며 국물 라면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여은입니다. 농심도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라면 툰바를 앞세워 글로벌 매출 확대에 나섰는데요. 오는 3월에는 유럽에 법인을 설립하고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농심이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오는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법인 농심유럽을 신설해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동량 1위인 로테르담 항을 보유해 물류 인프라가 우수한 국가로 꼽힙니다. 농심은 네덜란드 소재 유럽 법인에서 글로벌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유럽 매출을 4배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농심이 유럽 법인 설립에 나선 이유는 유럽 시장의 성장세와 다양성 때문입니다. 유럽 라면 시장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20억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심의 유럽 매출은 연평균 25% 늘었고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0% 성장하는 등 유럽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유럽법인 설립을 통해 공격적인 시장 관리에 나선 이유입니다. 농심은 신라면 툰바 등을 글로벌 전략 제품으로 선정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라면 툰바는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국내에서 2,500만 개 판매되는 등 해외에서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는 3월과 4월에는 각각 호주와 일본의 최대 유통업체인 울워스와 세븐일레븐에 입점해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 영국 등의 신라면 툰바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신라면 툰바 현지 생산에 들어간 미국에선 이미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농심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한국식 매운맛을 친숙하게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의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콜 차단과 몰아주기로 손해를 봤다며 약 100억 원 규모의 소송에 나섰습니다.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몰아주기 정책 때문에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라이트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사실상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콜 차단은 우버, 타다 등 타 가맹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카카오티에 들어온 일반 호출을 해당 택시에 배정하지 않는 정책을 말합니다. 콜 몰아주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티 블루에 콜을 많이 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손봤다는 의혹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콜 차단에 대해 151억 원, 2023년 2월 콜 몰아주기에 대해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2건의 제재 모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타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 제재 당시 콜 차단에 대해선 일방적인 콜 취소나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콜 몰아주기에 대해선 택시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이고자 배차 알고리즘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했다며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몽골에서 한국 편의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편의점 중 절반 이상이 몽골에 몰려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있는 몽골인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식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몽골에서 한국 편의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해외에 있는 한국 편의점 약 1,300개 중 700개 이상이 몽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CU는 몽골에서 441개, GS25는 27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포가 많은 것을 떠나 운영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CU의 몽골 현지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사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 2,861억 투그릭, 한화 약 1,173억 원, 경상이익 96억 투그릭, 한화 약 3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후발주자인 GS25도 작년 1월 기준 시장 점유율 40%를 넘어서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몽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몽골인이 많기 때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몽골인은 약 55,800명에 달합니다. 2024년 몽골 총 인구수가 약 347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2%가 한국에 체류 중인 셈입니다.
이들은 귀국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원들이 한국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국어에 능숙하고 한국식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어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점도 한국 편의점 인기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몽골에서 공공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는데 편의점에서는 24시간 무료 개방된 화장실과 무료 충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 공간과 화장실 등을 갖춰 몽골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겁니다. 편의점 업체들은 몽골 전체 인구 중 64%가 35세 이하인 점을 겨냥해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젊은 층은 도전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높아 한국 제품들이 잘 팔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CU의 PB 상품인 연세우유 생크림빵은 지난달 기준 몽골 현지에서만 20만 개 이상 팔리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U는 2028년에 말레이시아에 500개, 2029년 카자흐스탄에 500개 이상의 점포를 개점할 예정이고 GS25도 올해 베트남과 몽골에서 각각 500점 이상 총 1000개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직원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부영그룹의 출산 지원금 등 재계에선 출산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고원희 기자입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크래프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금 정책을 최내 사내에 공유했습니다. 크래프톤은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을 조만간 확정한 뒤 사내에 추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게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복지 혜택은 크래프톤 창업자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 게임사 중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출산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영그룹도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28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제도는 이중근 회장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7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연평균 23명의 직원 자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쌍방울그룹도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3천만 원, 셋째는 4천만 원을 지급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기존의 출산 지원 정책에 더해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 차량을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의 단일 사업장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정원 1,200명, 연면적 680평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 전력청이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사우디 메디나와 제타 지역에 각각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공사 금액은 약 3억 8,900만 달러, 우리 돈 5,125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40건의 사우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우디 전력청과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도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며 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재차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적기에 완수해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망 건설 분야에서도 입지를 견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 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